수 있죠. 어차피 김기춘 실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김무성 지금 당대표하고 김무성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되기 전에 엄청나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잘못들을 우리 당한테 수직적 관계로 지시하지 마라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양쪽 밖에 아닙니까? 당대표라는 거랑 비서실장이. 이게 지금 덜커덩덜커덩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덜커덩덜커덩 하는 것이 두 분의 인품이나 뭐 개인적인 요소 때문에 생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잘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라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면 당 대표는 당연히 청와대와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네. 일방적 지시하지 말라 이렇게 더 필요 이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시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국정 지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뭐 지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힘을 입어야 된다면 새누리당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국정 지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김기춘, 김무성의 어떤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홍 교수님 어때 김기춘 실장이 이미 이제 물러가야 된다는 것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을 굉장히 지금 의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이제 국민들도 알고 당도 알아서 이제 언론도 그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김기춘 실장하고 김무성 당대표하고의 관계도 그리 뭐 좋아 보이진 않고요. 여러 가지도 파열음이 계속 인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요, 저는 뭐 당대표하고 비서실장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같은 목적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죠. 네. 그거를 위해서 이 정당, 당대표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같은데 네. 방법론이 좀 다를 뿐입니다. 뭐 서로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를 거고 한 건데요. 이것을 수레 양 바퀴인데 두 바퀴가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서로 같은 쪽만 바라보고 같은 생각만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서로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해서 또는 서로 생각이 맞지 않거나 혹은 김기춘 실장 물러나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과거에 했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더 큰 부담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새로 당선된 김무성 대표가 아무래도 정치인이고 지금 정당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총책임이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사실상의 무한 신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밖에서는 상당한 지금 이 교체 수요에 대한 강력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김기춘 실장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와대에서 누구도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만두는 것만이 책임지는 방법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인사에서 총리 2명 낙마하고 장관 2명 낙마하고 그랬는데도 아무도 책임 안 진다 그러면 이건 무책임 정부지 더 이상 얘기할 표현의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이 이제 더 이상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고 하시지만 저는 지금도 김기춘 실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서실도 지금 개편을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게 아니죠. 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서실의 모든 수석비서관 전부 일괄사표 제출하고 비서실장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실장을 임명하고 비서실을 전면 다시 개편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서실이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서 쓴소리 아무도 못한다. 장관 포함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비서실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일반 그냥 따라하는 비서가 지금 필요한 겁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이 생각을 잘못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비서가 필요한 것이지 이 명칭이 비서라고 해서 정말 수행비서처럼 따라다니는 역할만 회장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대한민국 호의 수석
비서들은, 수석 비서관들은 이거는 대한민국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역사에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당장 내 자리 잘릴 것만 걱정을 한다면 그런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비서실에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세월호 문제 지금 730 재보궐선거 끝나고 하면 국회도 국회대로 이제 안정화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비서실은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운영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혹은 박근혜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파 보수 세력의 재집권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개인 박근혜 대통령 혹은 특정 이 비서실의 인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기춘 실장 이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